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게 될 김동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1차 시험 합격하시고 이제 2차 준비하시는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이거 전혀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이제 준비할 겁니다. 공부할 겁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행정쟁송법이 어떤 과목이냐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행정쟁송법은요, 우리 행정법 안에 행정에 대한 일반 제도가 있겠죠. 일반 제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 행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들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 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게 행정쟁송법입니다. 행정쟁송법. 네. 그러니까 문제 생겼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 법, 이게 행정쟁송법인데, 행정쟁송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원래 쟁송이라고 했을 때 이게 불복하는 제도거든요. 행정 관련해서 불복하는 제도. 이 쟁송이라고 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행정쟁송이라는 것은요. 네. 그래서 이 쟁송법 하면 이제 행정심판법 있는 그대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쟁송법. 우리가 배우게 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 보통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쟁송법만 보죠. 그런데 우리 이제 행정법에 우리 행정 일반 제도들이 있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일반 제도들, 이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고 나서 쟁송으로 오면 자연스러워요. 자, 이런 관계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설령 내용이 좀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이런 내용하고 이런 내용을 같이 좀 학습을 이렇게 하면 참 좋죠. 좋은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 행정의 일반 제도들, 이런 제도들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요. 쟁송법만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는 거죠. 시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이 되면 그러면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답안 쓰기나 좀 이런 것들이 훨씬 편해지느냐, 부담이 그만큼 주느냐, 꼭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정쟁송법 여기 안에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쟁송법만 딱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는 이제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쟁송과 관련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최소한의 것은 일단 보고 이 쟁송법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요구하는 건 똑같아요. 행정법을 여러분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일반 제도들을 전혀 배우지 않고 쟁송법 내용만 딱 가지고 우리가 막 쓴다. 물론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게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금 더 돌아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없이 이것만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난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여기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냐. 먼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세히 볼 수는 없고 우리 쟁송법을 이해하는데 쟁송법을 이해하고 풀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 내용들이 있어요. 행정법의 내용들. 최소한의 행정법의 내용을 우리는 인문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10강으로 진행할 거예요. 10강으로. 그럼 여러분 이제 의문이 생기죠. 뭐 좋은데요. 10강으로 이게 다 해결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아쉽지만 10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10강에서 우리 이제 기본 내용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다 건드려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의 최소한의 것으로 해서 이걸 해결하고 나서 행정쟁송법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면 그래도 훨씬 낫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을 쟁송법 하면서 좀 보충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어쨌건 이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그 이상의 것은 굳이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시험 과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만 하고 아쉽더라도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인문 강의 우리가 10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쟁송법, 우리 교재 여러분 구입하셨죠?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여기 이론이 있고 그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 강의는요. 인문 강의가 끝나면 이론 강의 35강,
문제풀이 20강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5강, 총 65강을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실 때요,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좀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일단 예습은 뭐 여러분 바라진 않습니다.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복습을 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수업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한 다음에 이제 복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수업 준비를 하실 때,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실 때 일단 이해 위주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암기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대한 그 어떤 제도가 나오면 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암기를 이제 하시면 되겠죠. 암기를 하는데 막 무조건 두 문자 따서 암기하려고 마음 급하다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용을 좀 충분히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굳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안 하더라도 내용이 써집니다. 내용이 써지지 않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일단 못하기 때문이고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필요하죠. 반복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것은 암기를 하되, 자, 수업을 들었으면 복습하셔야 되겠죠. 복습을 하는데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시기를 저는 이제 적극 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오전에 들었다면 오후에 복습을 한번 할 거 아닙니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2, 3일 정도 지났다가 다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빠른 속도로 스킵을 간단하게라도 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바라기는 복습한 이후에 우리 이제 중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원별 문제가 있거든요. 기출문제들인데 그 문제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니 이론 강의할 때 그 단원에 있는 그 문제를 먼저 봐버리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좀 그 뭔가 그 느낌, 신선한 느낌이 좀 반감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수학도 누가 가장 잘하느냐? 모방을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잘한답니다. 수학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모방을 잘하는 친구들이 고득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무조건 많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복습을 하고 나서 이 문제풀이에 있는 이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단 간단하게라도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라도 다 해야 될 것을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풀이 할 때만 문제 보고 이거 굉장히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같이 우리가 또 문제를 풀겠지만 일단 어쨌건 이론 강의할 때 여러분 같이 병행해서 문제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했을 때 단기간에 여러분 실력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저희가 입문 강의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제도에 대한 이해, 그죠?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셔야 됩니다. 개념, 결과적으로 그 개념이 제일 앞부분 서두에 우리가 이제 써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개념은 일단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그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이해를 한 다음에 부차적으로 암기가 필요하면 암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습을 하시는데 복습은 어떻게 하셔라? 반복해서 하셔라. 반복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죠. 그런데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입문 강의, 그 다음에 이론 강의,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성실한 생활을 꾸준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성실한 생활을 꾸준히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실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단 불성실한 분들은 여기 이제 시험 합격이 사실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나보다 성실한 분들이 많죠. 나보다 머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쟁자들이 나보다 자 사실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그 정도는 성실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쉬운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냥 뭐 이렇게 1회 때나 2회 때 어떤 자격증이든 처음 딱 시작할 때는 쉬웠잖아요. 합격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시험이건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이렇게 1차도 합격을 하시고 2차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마당에 더 힘을 내서 마지막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이제 희망하는 노무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인데, 그죠? 내가 노무사가 돼야 되겠다. 좀 더 그 꿈을 현실화시키시고, 조금만 있으면 현실화 되니까 현실화시키시고 전력 질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우리가 인문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